카풀이 뭐지? 카카오 플러스 럭시? 택시랑 똑같은 건가? 카풀은 승차 공유 서비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 어플이나 럭시나 플러스 등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행 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이제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개인이 끄는 자가용 자동차는 돈을 받고 이 승객을 태우는 유상 운송이나 임대를 하는 거를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금지를 하고 있어요. 우버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라고 이제 판정을 받은 이유예요. 다만 여기서 이제 예외가 있는데요. 출퇴근 시간이나 아니면 천재지변, 긴급소송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이 이제 모는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유상 운송이나 이제 임대를 제한적으로 이제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라는 이 예외 조항을 활용한 서비스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럭시나 플러스 그리고 이제 카카오 어플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법에서는 출퇴근 시간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다라고는 말을 했지만 도대체 출퇴근 시간이 언제인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출퇴근 시간이라고 볼 건지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회사별로 대략 이제 오전 5시부터 11시까지, 오후 5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2시까지를 출퇴근 시간이라고 해석을 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제각각 운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하루에 운영을 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이 카풀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고 카풀차를 이제 몰면서 동승자를 이제 태워보기도 했는데 저 역시도 몇 차례를 내가 태워야 되는 거지? 2명을 태우면 불법인가? 3명을 태우면 불법인가?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다른 사람들과 좀 이제 시간대가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10시 퇴근을 하는데 이 시간에 내가 사람을 태워도 불법인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택시 업계는 카풀이 불법 영업행위다 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면적으로 이제 도입이 된다면은 택시 기사들의 생존까지 위협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타차나 아니면 타다와 같은 서비스는 지금 말씀드렸던 서비스랑은 조금 종류가 달라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개인 자가용 이었다면은 차차랑 타다는 렌터카라고 볼 수 있어요. 완전히 이제 종류가 다른데 우리는 단순히 내가 차를 이제 빌려 탄다라고 해서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엄연히 이제 사업자가 다르다라는 점을 이제 짚고 넘어가면 될 텐데요. 근데 물론 이제 차차와 타다도 조금 이제 성격이 달라요. 렌터카를 이제 이용한 그 카풀 서비스인데 여기에서 큰 차이점은 어떤 차를 빌려주냐? 어떤 차를 빌려주냐에 따라서 합법이 되고 이제 불법이 되는 상황인 건데요. 큰 틀에서는 차차라는 서비스는 쉽게 설명하면 렌터카랑 대리운전을 결합한 서비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는 택시와 같은 운수 사업자만 기사를 고용해서 승객을 태울 수 있어요. 렌터카 업체는 기사를 고용해서 승객을 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차차는 여기 이제 틈새를 좀 파고들었어요. 렌터카 회사가 직접 기사를 고용할 수 없으니까 승객으로 하여금 직접 렌터카를 예약하고 대리기사를 이제 부르는 식인 거죠. 초창기 이제 그 국토교통부는 이게 위법 요소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뒤늦게 이제 이거는 택시와 유사한 영업행위여서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뒤늦게 판단을 해서 7월부로는 한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예요. 그래서 좀 진화된 형태의 서비스가 나옵니다. 렌터카 회사는 직접 기사를 고용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도 예외 조항이 있어요. 차에 타는 정원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예를 들어서 기아차 이제 카니발과 같은 차를 이제 빌렸을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해 줄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타다는 그 조항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타다는 기사가 포함된 이제 승합차를 빌려주는 렌터카 서비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카풀 서비스는 아직 범죄 경력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예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택시 업계에서는 범죄나 특히 이제 성범죄 같은 데 취약할 수도 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택시 운전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강력범죄, 음주운전 등의 이제 전과가 있으면은 택시 기사로 취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카풀 서비스를 등록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내야 되는 이제 서류들은 차량 번호, 모델, 보험 그런 것들은 이제 내고 제 재직증명서, 명함 등의 이제 증빙 서류는 내지만 범죄 경력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업체에서도 별도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누군지 검증이 되지 않은 불특정한 사람의 차에 탑승한다라는 두려움은 이제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법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좀 있다라고 저 역시도 좀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제 이 동영상을 이제 듣고서도 여전히 이제 궁금하거나 아니면 해소되지 않는 궁금증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